보존과학이란 발굴된 유물이나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그 유물의 제작 기술과 역사를 규명해내고 원형을 보존하는 학문이다. 문화재의 보존과 수리 복원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치 있는 유물과 유산들을 후대에 잘 전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보존을 위한 방법은 문화재가 금속인지 석조인지 목재인지 직물인지 지류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발굴된 유물이 입고되면 식별할 수 있는 부식 정도나 손상 상태를 확인한다. 그 직물 하나 비교 좀 해봐봐. 보존과학은 문화재를 보존, 복원하는 일 외에도 문화재 자체를 분석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된다. 여러 가지 금속을 합금하여 제작한 것인지 미지의 안료가 사용되었는지 등의 성분을 분석하고 나면 X선 투과 촬영을 통해 내부 구조, 부식 정도, 상감 및 명문 장식, 수리 부분 등 유물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한다. 지난해 발견되었던 미라의 경우 뼈, 머리카락, 치아의 일부를 통해 DNA를 분석하기도 했다. 남아있는 DNA를 추출하여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잠들어 있는 미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밝혀낼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생활 문화를 추측할 수도 있다. 유레카! 건조한 겨울 습도를 잡으려는 사람들. 살균제 유해성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일반 가습기 대신 천연 가습기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바른 천연 가습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가 아이방이거든요. 아니, 아이방에 보이는 건 가득 쌓인 학용품과 책뿐인데요. 그런데 천연 가습기가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예? 달랑 휴지만 물에 적셔놓은 건데요. 이게 가습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이가 심하진 않은데 약간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가 없으면 막 코가 막혀가지고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든데 써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코막힘도 덜하고. 아하,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팔팔 끓인 물을 접시에 담은 후 젓가락을 올리고 그 위에 휴지를 걸쳐주면 완성인데요. 휴지 가습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휴지로 하여금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런 수분을 조절하는 실내에 있어서의 습도를 유지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증발된 물의 양을 수시로 체크하고 갈아줘야 실내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천연 가습 재료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수건. 수건 역시 빨래거리에 걸쳐 놓는 것보다 반쯤 담가두는 게 휴지 가습기와 비슷한 원리로 인해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 가습달인 박현정 주부. 주방에서도 천연 가습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달걀 아닌가요? 이게 가습 효과를 낸다고요? 먹고 난 껍데기의 한쪽 끝에 구멍을 뚫은 후 그릇에 담고 물을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달걀 가습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달걀 자체가 탄산칼슘의 성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기공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물을 담아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어떤 가습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거실에는 어떤 가습기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숯과 식물을 함께 이용한 천연 가습기입니다.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숯. 흐르는 물에 씻어 통에 담은 후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뛰어난 천연 가습기로 알려진 숯을 어느 정도 사용해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1kg 정도의 숯을 놨을 때 시간당 15리터의 어떤 수증기를 증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탈취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수증기 이 방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증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가습의 효과를 조금은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에서 쉽게 가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천연 가습 재료, 식물. 여러 개를 두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물을 주는 것 외에 가습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을 이제 우리가 집에서 키울 때 물을 뿌리 있는 데다가 부어주는 것도 이제 효과가 있고, 또 잎사귀에 이제 젖은 수건이라든가 젖은 휴지로 닦아주는 거, 또는 이제 우리가 분무기 형태로 물을 뿌려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식물의 잎사귀가 닿게끔 해서 이게 이제 증발되면서 그런 가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유레카! 키를 더 키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유캐 씨.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았군요. 하루 10분 팔굽혀펴기 운동으로 키를 키우고 있다는 고수 발견. 북분 기대를 안고 영상 속 주인공을 찾았는데요. 비법 전수전. 유캐 씨의 키는 182.2cm. 과연 팔굽혀펴기만으로 키가 커질 수 있을까요? 운동의 기본은 올바른 자세. 양손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손가락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척추를 곧게 펴줍니다. 운동은 자세만큼 호흡도 중요하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렸다가 숨을 참은 상태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키를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는 우리의 유캐 씨. 이러다 키다리 아저씨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유캐 씨는 키가 커졌을까요? 정말 너무 궁금하다. 결과는 182.6cm. 팔굽혀펴기 전보다 0.4cm가 커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푸시업을 통해서 신장이 커진다는, 키가 커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푸시업 동작을 하게 되면 복부 근육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라든지 가슴이 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평소에 숨어있던 키가 조금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리로 숨은 키를 찾는 또 다른 방법. 두루마리 화장지를 발과 무릎 사이에 각각 끼우고 앉았다 일어났다 5분간 실시. 화장지를 끼우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키가 커지는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레카!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없을 때 배를 든든하게 해주는 육류 요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마 전 세계에서 고기 굽는 실력만큼은 한국인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기를 먹고 난 뒤 그 많은 양의 기름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바이오에탄올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공해 연료 바이오디젤은 기름이나 식용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특수공정으로 가공한 디젤 기관의 연료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연간 6천만 톤이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세계 바이오디젤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이나 오리 기름 등의 폐유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 디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경유에 의무적으로 2% 이상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앞으로 바이오 디젤은 경유 첨가제로 쓰일 뿐만 아니라 차량 연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오 디젤은 식용유와 메탄올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데요. 알칼리 촉매를 통해 식용유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성분이 분해되고 이후 글리세린이 생성돼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 중 위로 뜨게 되는 액체가 바로 바이오 디젤입니다. 바이오 디젤은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과 메탄올을 섞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연료를 특수하게 처리하거나 엔진을 고칠 필요 없이 모든 디젤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식용유가 아닌 먹고 버려지는 삼겹살 기름. 이 동물성 기름이 바이오 디젤 연료가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세라믹 고체 촉매입니다. 일반적인 알칼리 촉매 대신 사용되는 세라믹 고체 촉매는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흑성분이 포함되어 표면에 많은 구멍과 함께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원료에 상관없이 안정된 분해 작용을 도와주는 세라믹 고체 촉매. 이 촉매 기술을 이용해 폐식용유 1만 톤을 바이오 디젤로 만들 경우 연간 2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4억 5천만 원의 하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탕수수, 옥수수, 콩 등의 먹을거리를 원료로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디젤 연료. 원료를 대량 생산해 무한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고 폐유와 동물성 기름으로도 연료를 만들 수 있으니 바이오 디젤의 활용 기술은 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